안녕하세요. KBC 건강클리닉 김원영입니다. 안경이 불편해서 아니면 미용 목적으로 라식, 라섹 등 여러 시력 교정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박진우 원장과 함께 다양한 시력 교정 수술과 노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시력 교정술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시력 교정술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 일반적으로 시력 교정 수술이라고 하면 굴절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굴절 수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리잔에 어떤 연필을 꽂았을 때 그 연필이 휘어 보이는 것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뭐 중학교 때 배운 이 프리즘을 생각하시면 이 굴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굴절 이상을 크게 근시, 난시, 원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굴절 이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흔히 알고 있는 굴절 이상의 대표적인 근시, 원시, 난시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근시는 일반적으로 우리 망막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보다 앞쪽에 상이 맺히는 것을 근시라고 하고요. 원시는 그 망막보다 상이 뒤쪽에 맺히는 것을 원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시는 이런 상이 일정한 축을 이용해가지고 틀리게 맺혀지는 것을 난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근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목 안경을 씀으로써 시력을 교정할 수 있고, 원시는 볼록한 안경을 써서 망막에 상이 맺혀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경을 사용해서 상이 맺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수술적인 방법으로 상이 맺히는 것을 망막 중심에 맺히게 해주는 수술 방법을 시력 교정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병원마다 다양한 이름의 시력 교정술을 이제 선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시력 교정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시력 교정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수술적인 방법인 안경을 사용한다든지 컨택트 렌즈나 드림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비수술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수술적 방법에는 크게 라식, 라섹, 그리고 눈에 렌즈를 삽입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특정한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시력을 변화시키는 방법, 또는 각막에 어떤 절개창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특수한 렌즈를 삽입해서 시력을 변화시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수술적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특정한 나이에 맞는 시력 교정술이 따로 있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예, 일단 시력 교정 수술은 가장 최적의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라식, 라섹 수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이 완성된 만 18세 이후에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돼 있고요. 안내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눈의 성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20세 이후에 수술을 받는 게 좋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한 60세가 지나면 우리가 이제 백내장이 생길 나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력 교정 수술을 하기에는 적합한 나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3년 전 안경을 써도 그 안경이 크게 다르지 않게 잘 보이는데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과거 6개월 전 안경만 해도 자기 눈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력 교정 수술을 하려면 이런 시력이 안정화된 다음에 수술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술 받기 전에 몸의 상태도 어떤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까요? 몸이 피곤하다든가 아니면 당뇨나 혈압이 있으신 분 아니면 이제 비염 같은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 어떻게 고려가 될까요? 일단 몸의 상태가 당뇨가 있다든지 임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몸에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다거나 혈압이 있어도 크게 눈에 어떤 형태학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은 받을 수 있고요. 보통 이러한 수술들이 대부분은 어떤 크게 출혈을 일으키는 어떤 혈관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수술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어떤 몸에 특수한 질병이 아주 심한 어떤 눈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 없다면은 대부분은 큰 무리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예. 이게 시력 교정술을 받을 때 시력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을 때,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력 교정술을 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뭐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보통 어린 학생인 경우들은 이제 드림 렌즈라는 예. 렌즈를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드림 렌즈의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뭐 드림 렌즈는 사실은 뭐 한 회사의 상품명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드림 렌즈가 통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각막 성형 하드 렌즈를 우리가 드림 렌즈라고 일명 통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런 드림 렌즈 원리는 각막의 볼록한 부분을 특정 부분을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갖고 있는 렌즈로서 눌러줌으로써 눈 앞에 안경 모양을 만들어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뭐 여자분들 코르셋 같은 것을 꽉 조이게 옷을 입어 놓으면은 뭐 그것을 벗은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체형의 형태가 유지되듯이 이 렌즈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각막을 눌러주면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각막의 형태가 어느 정도 변화해 있고 이런 형태가 변화된 것이 렌즈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루에서 이틀, 뭐 길게는 한 일주일까지도 그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안경 없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드림 렌즈 원리는 각막을 일정 부분 눌러줘서 그 각막 앞쪽에 안경 모양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치료 목적으로 렌즈를 착용한다 해도 이게 잠자는 도중에라도 장기간 이렇게 눈에 착용하고 있으면은 이 렌즈 자체가 이물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예, 일단은 이제 이 드림 렌즈에 사용되는 하드 렌즈 재질은 뭐 산소 투과도가 좋고 아무래도 이제 뭐 하루 종일이 아니라 자는 시간 동안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미용 렌즈들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렌즈가 이물이기 때문에 눈에 오래 남아 있었을 때 문제가 일으킬 수 있고 또한 뭐 눈에 각막염이 생긴다거나 결막염이 생길 때는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여분의 안경은 뭐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흔히 지금 시중에 많이 뭐 유통되고 있는 뭐 중국산 저가의 이런 안 좋은 렌즈들보다는 훨씬 더 부작용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그 중국산 저가 미용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료가 거기에 발라져 있는데 그게 눈에 그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렌즈 크기가 훨씬 이런 드림 렌즈에 비해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투과도 덜 돼서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이런 미용 렌즈를 오래 착용하는 것은 뭐 학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뭐 금하게 하는 주의가 좀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수술로 시력을 교정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위에 많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시력 교정 수술에 너무 그 이름들이 다양하고 그래서 의사인 저조차도 이게 어떤 수술인가 그리고 뭐 이게 시력 교정술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이런 걸 좀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크게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식, 라섹 그리고 렌즈 삽입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식에도 뭐 여기 써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라섹에도 뭐 아사라섹이라든지 옵티라섹, 뭐 렌즈 삽입술에도 ICL이니 아티산이든지 뭐 일반인들은 뭐 아주 생소한 이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시력 교정 수술의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방법 자체는 크게 세 가지인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술 과정에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력 교정 수술의 이름은 다양하지만 그 큰 줄기는 한 세 가지 경우로 우리가 눈을 교정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은 라식과 라섹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예. 라식과 라섹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일단 라식과 라섹은 이제 비슷한 목적의 수술이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한 라식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특정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금 각막 앞쪽에다가 눈의 뚜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기구를 이용해서 그 뚜껑을 밖으로 젖혀내게 됩니다. 이렇게 뚜껑을 젖혀내고 나서는 본인 눈에 맞게 어떤 엑시머 레이저라는 걸 이용해서 안경 모양을 지금 눈 앞쪽에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 앞쪽에 안경 모양을 만들어주고 나서 눈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아까 만들어 놓은 이 뚜껑을 제 위치에 원위치 시켜주는 것이 라식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술 과정이 지금 단축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환자분 한 분 할 때의 수술 과정을 드렸기 때문에 대략 1분 안쪽에 수술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라식과 라섹의 이제 그 가장 큰 차이는 라식은 아무래도 각막을 조금 더 많이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라섹은 각막을 조금 적게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각막을 잘라내는 게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각막이라는 조직도 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 문신을 할 때도 피부 밖에다가 문신을 해놓으면 약간 때를 벗긴다든지 지워지기가 쉽기 때문에 피부 안쪽에다가 문신을 해야 그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굴절 수술도 안경 모양을 만든 것을 표피 바깥에만 해버리면은 다시 새살이 차와서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피부 안쪽에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피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드러낼 때 라식은 각막을 조금 더 많이 드러내야 되고 라섹은 각막을 더 적게 드러내야 된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가장 큰 차이가 왼쪽에 보시는 라식에서는 이렇게 각막을 좀 더 많이 드러낸 다음에 눈앞에 안경 모양을 만들어주고 라섹의 경우에는 각막을 훨씬 얇게 드러낸 다음에 눈앞에 안경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또 어떤 차이를 가져오냐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라섹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아있는 각막, 그래서 남아있는 잔여 각막이라고 하는데요. 파란색 화살표가 라식을 했던 빨간색 화살표에 비해서 잔여 각막이 훨씬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르는 깊이에 따라서 남아있는 각막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라식, 라섹의 회복 과정이라든지 치료 과정에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라식과 라섹은 서로 깎는 부위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이제 라식보다는 라섹이 하고 난 다음에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한다고 알고 있는데, 라섹의 경우에 이제 각막을 적게 잘라내는데도 왜 통증이 더 심하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눈에서 통증을 느끼는 우리 신경세포들은 그 표피라고 하는 라섹으로 잘라내는 밑단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섹을 할 때 우리가 각막 표피를 없애게 되는데요. 이 표피를 없애놓고 나면은 그 신경이 밖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이제 과거에는 정말 많이 통증을 느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무통 라섹이라고 해서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차가운 이런 순환 용액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약물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돼 있어서 통증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라식에 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자르는 부위에서 이런 신경이 밖으로 노출돼 가지고 생기는 통증 때문에 더 라식에 비한 불편감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라섹 후에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라식과 라섹의 어떤 것이 더 우월한 수술 방법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한 가지 완벽하게 좋은 수술이 있다면 다른 수술은 다 없어졌을 텐데요. 라식과 라섹은 이제 극명하게 다른 서로의 장단점이 있고 또 이제 라식의 장점이 라섹의 단점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의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준비한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라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가장 빨리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수술하고 그 다음 날이면 일반적인 운전이든 일상생활에 전혀 거부 없이 예전 안경 썼던 것처럼 다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각막 혼탁 같은 게 생길 확률이 라섹보다 훨씬 적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단점이 라섹에 비해서는 이제 수술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경 도수가 너무 높은 경우 아니면 각막이 얇은 경우는 수술할 수 없다는 것이 라섹의 단점입니다. 반대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라섹 수술의 장단점을 보시면 라섹 수술의 장점은 아무래도 각막이 남아있는 두께를 많이 둠으로써 안구 건조증도 좀 적게 할 수 있고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반면 단점은 이제 시력 회복이 조금 천천히 된다는 것, 그리고 한 며칠간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주 근시가 많은 사람들을 수술했을 때는 각막 혼탁이 간혹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이 라섹 수술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각각 장단점이 있는 수술 예. 방법인데요. 그러면 이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도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수술만 뭐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되는 분이라면 사실 선택하기가 좋을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 경우에서는 각각의 선택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라식과 같은 경우는 뭐 각막 두께가 충분하면서 안경 도수가 아주 높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라식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라섹 같은 경우는 각막 두께가 얇다거나 뭐 안경 도수가 높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뭐 건조증을 많이 느꼈다거나 그런 경우에 라섹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안내 렌즈 삽입술은 이런 라식과 라섹이 보통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많이 선택하는데요. 아주 안경 도수가 높은 경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심한 고도 근시라고 하는데 이런 심한 고도 근시거나 각막 두께가 뭐 형태학적인 이상이 있건 없건 간에 너무 얇아가지고 각막을 잘라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이제 각막에 어떤 예전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뭐 눈병을 아주 심하게 앓아서 혼탁이 있다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각막을 잘라내지 않는 눈에 렌즈를 삽입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수술의 결정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예. 수술이 어떤 수술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자신의 눈의 상태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 수술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게 아니라 본인 눈의 상태를 검사해 보고 그 본인 눈에 맞는 수술법 중에 이제 본인의 뭐 생활하는 환경이나 취미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수술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술하기 전에 원장님과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겠네요. 물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과 노안에 대해서 안과 전문의 박진호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 이제 시력 교정 수술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예. 많고 수술 방법도 다양해서 예. 이제 또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이제 수술 시간을 실제 그 나식 수술한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지만은 또 한 군데 가기보다는 여러 군데를 좀 가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하시는 말들이 이 병원 가면은 이 수술을 권유하고 다른 병원 가면 다른 수술을 권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던데. 예. 일단 뭐 수술 방법이 앞서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수술 방법이 많다는 것은 뭐 각각의 장단점들이 다 존재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게 어떤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장비나 뭐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권유하는 수술 방법의 이름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시력 교정 수술이 이게 기계 영향을 많이 받는 수술이기 때문에요. 뭐 어떤 한 가지 기계만 갖고 있는 병원에서 그것이 가장 좋고 나머지는 안 좋다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일 것 같고요. 또 뭐 요즘같이 뭐 전 세계화돼 있고 인터넷으로 어느 나라나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병원에서 하는 수술이 가장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장 최신의 기계가 사실은 뭐 수술 받는데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신의 기계도 뭐 어느 한 병원에서만 쓰는 것은 사실은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가장 발달된 형태의 수술 방법, 안전한 기계는 어떨 건가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이 기계를 사용해왔던 회사의 가장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의 레이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나 아무래도 EU 쪽에서 FDA나 아니면 그런 안전성이 검증돼 있는 레이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여러 곳에서 상담을 해서 수술 방법이 틀릴 때는 그것을 왜 선택했는지 그 원장님들과 상의를 해보고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이 더 믿을 수 있고 또 주변에서 안전성이 확립돼 있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은 인포메이션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가지 과정을 고민해보고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라식과 라섹의 이제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시술 방법이 우월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눈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신의 눈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시력 교정술을 받기 전에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됩니까? 예, 일단은 뭐 제가 수술보다는 검사가 훨씬 중요하다고 많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검사는 눈에 할 수 있는 검사는 모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뭐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시력 검사입니다. 뭐 시력 검사 그리고 안압 그리고 눈물의 양이나 눈물이 분포되는 방법, 그다음에 각막의 형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세극등 검사라든지 각막 형태 검사, 각막 내피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가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각막은 아니지만 눈 뒤에 어떤 다른 이상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각막의 CT 검사 등 뭐 한 30여 가지의 수술 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수술 시간은 뭐 다 해서 한 10분도 안 걸리게 준비 과정까지 합쳐서 10분도 안 걸리지만 검사를 하는 데는 한 2시간 정도 이상 소요되고요. 또 간혹 이제 뭐 검사하고 그날 바로 막 수술하는 병원들이 있다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검사할 때 아주 정밀한 검사를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조절마비 검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조절마비 검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날 바로 수술하는 것은 어렵고 이거를 생략하고도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런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하고 수술하는 것이 이제 수술은 다음에 다시 잡아야 되겠지만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조절마비 검사를 하게 되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가깝게 보이는 게 조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다음날 중요한 시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운전하고 어디 멀리 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은 그 검사를 조금 미루시는 게 좋고요. 또 수술 검사하기 전에 이제 검사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검사하기 전날 뭐 음주를 좀 많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잠을 못 자서 본인의 컨디션이 평소와 틀리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검사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이 일반 상태일 때 뭐 평소와 같을 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잠깐 보시겠지만 이런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를 하면서 뭐 아프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통증 때문에 검사를 주저할 일은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식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수술할 때 쓰이는 장비들도 다르고 예, 또 이제 예. 비용도 약간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때, 네. 일단 효능이 입증되어 있는 회사의 가장 최신 버전의 예. 기계를 사용하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유해 주셨는데, 예. 일반적으로 흔히 네네. 고가의 수술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비싼 것이 좋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비싼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뭐 이제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간다고 할 때 뭐 아마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 KTX를 타고 가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뭐 서울에도 더 먼저 도착할 수 있고 뭐 비용은 더 들지만 뭐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이 수술비가 비싼 수술이 조금 더 안전성에 있어서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조건 더 좋은 수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뭐 가장 발달된 형태의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인 올 레이저 라식의 이제 과정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이 과정을 보면은 한 3개의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레이저만이 아니라 3대의 레이저를 구비해야 되니까 뭐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뭐 수술비가 더 비싸지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위쪽이 앞에 보여드린 올 레이저 라식을 이용해서 수술한 사람의 각막 표면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래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칼라를 이용해서 수술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위쪽 사진을 보면 그 표면이 훨씬 더 매끄럽게 잘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고가의 수술이 무조건 더 좋은 수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장비가 발달됨으로써 훨씬 더 일정하게 그 각막 표면을 우리가 절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시력 예후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예. 예. 라식과 라섹을 비교해 주시면서 예.
라섹이 나식에 비해서는 이게 라식은 시술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나식보다는 나색이 회복하는 데 좀 더디고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더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최근에는 나색 중에서도 통증이 적으면서 뭐 회복이 좀 빠른 그런 시술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굴절 교정 수술이 기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수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라섹 방법도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알코올이나 뭐 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브러쉬를 이용해서 각막을 벗겨내는데 그러지 않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벗겨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걸 보통 저희가 올 레이저 라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올 레이저 라섹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특정한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각막 앞면을 일정한 두께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바로 연이어서 본인 눈에 맞게 안경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대략 뭐 한 30초, 45초 사이에서 이런 과정이 한 번에 다 끝나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눈을 씻어주면 수술이 끝난 것입니다. 뭐 보셔서 알겠지만 뭐 눈에 어떤 앞서서 보여드렸던 라식하고는 틀리게 어떤 기구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를 눈에 약물을 떨친다든가 하는 거 없이 모두 레이저를 이용해서 꼭 전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의 어떤 장비를 보는 것처럼 일렬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차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알코올이나 아니면은 눈에 어떤 그 가하는 힘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통증도 또 적어질 뿐만 아니라 시력 회복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뭐 라식에 비해서 이게 라섹이기 때문에 회복 과정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요즘 같으면은 이런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은 이런 올 레이저 라섹을 해보면은 통증도 줄여줄 수 있고 시력 회복도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그 올 레이저 라섹을 모든 엑시머 레이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눈의 움직임을 잘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안구 추적 장치가 잘 발달된 엑시머 레이저만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술이 뭐 수술 시간이 짧거나 뭐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 국소 마취로 수술을 하더라도 뭐 그것이 수술인 이상 겁이 좀 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눈에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뭐 눈앞에서 보이는 어떤 공포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통증이 심하지 않을까, 이후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시력 교정 수술을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아마 이럴 것 같은데요. 아프지 않느냐, 수술 받을 때 아프지 않느냐 이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제가 한 1년이면 한 2,000명 정도 수술을 합니다. 뭐 이런 쪽에서 한 10년 정도 일했으니까 뭐 제가 수술한 사람이 최소한 10,000명 이상 되는데 그 10,000명 중에 아파가지고 수술 못한 사람이 이제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사실 뭐 이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긴 하지만 그 공포감이라는 게 뭐 그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공포를 좀 줄어들이기 위해서 뭐 저희 병원 같으면은 뭐 조명을 좀 병원 수술장 안에 조명을 좀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환자가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뭐 어떤 잡고 있을 수 있는 물건을 둔다거나 아니면 뭐 음악을 조금 더 달리 한다거나 하면서 이런 공포감을 줄여주긴 하지만 사실은 그 수술 시간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뭐 협조가 좀 잘 안 되고 해도 다 10분 안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분간 이제 큰 불안감은 약간 있겠지만 심하게 통증을 느끼진 않고 또 이게 뭐 주사를 맞는 것 같은 통증은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수술 후에 잘 돼야지 하는 그런 불안감은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심하게 통증 때문에 아파서 수술을 못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출산하신 뭐 분들 같아 뭐 출산하고 비교해서 통증이 어쩝니까라고 물어보면 뭐 100만 분의 1도 안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통증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력 교정술을 고려할 때 이제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력 교정술을 권유하는 안과 의사분들은 이런 시력 교정술을 받지 않는다더라 아니면은 또 그 가족분들은
보통 받지 않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예.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보면 원장님들이 한 9분 계신데 그중에 뭐 한 5분이 이제 안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좋은데 왜 저기 원장님들은 수술 받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요. 이제 이 그 라식이나 라섹 수술이 뭐 쌍꺼풀 수술처럼 꼭 해야 되는 수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 뭐 눈 건강을 이게 좋게 하는 수술이 아니라 안경 없이, 렌즈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뭐, 원장님이 수술 안 받는다 하는 것이 꼭 받게 해야 된다 하는 건 아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와이프도 수술했지만, 저도 이제 2003년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년 됐는데, 뭐, 이렇게 나와서 방송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외래에서 환자도 보고 수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저 말고도 저희 주변에 안과 의사뿐만 아니라 수술 받으신 원장님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뭐 안과 의사나 주변 가족들이 수술하지 않는다 알고 계신 것은 기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적지 않은 안과 의사들도 수술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임신 중에 이러한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도 있나요? 요즘은 이제 임신하신 후에 이제 뭐 분만 휴가라든가 이런 조금 바쁜 직장 생활보다는 뭐 임신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이때 이제 번거로운 안경을 좀 벗어보기 위해서 시력 교정술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가능할까요? 일단 임신 중에는 저희는 수술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크게 한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몸의 다른 부분도 우리가 뭐 부종이 생긴다든지 그렇듯이 눈의 각막의 두께나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일단은 형태가 변화가 없었을 때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약을 사용하는데 좀 주의가 필요하는데 우리가 수술 후에 시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한 2달 또는 3달간 어떤 특수한 약물 같은 것을 물론 안약이긴 하지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태아에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하고 한 3개월 후쯤 수술을 받는 게 이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출산 후에 뭐 수유를 안 하고 있고 한 1개월 정도 됐는데 각막 형태의 변화가 과거의 검사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출산 후 한 달 정도에서도 뭐 수술을 받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이제 수유 같은 과정에는 아무래도 수유 중에는 뭐 수술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들도 많지만 뭐 일부 보고에서는 수술 후에 사용하는 그 안약 때문에 뭐 아이가 수유를 좀 꺼려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보고들도 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으면 수유를 마치시고 수술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시력 교정술을 받은 후에 간혹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재수술을 하게 됩니까? 일단 재수술을 받는 확률은 보통 3년 이내에 뭐 저희 병원 같으면 한 100명 하면은 2-3명, 즉 2-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보고자마다 좀 틀리지만은 대략 한 5% 내외의 재수술률을 보인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수술을 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요. 안경 도수가 아주 높았다거나, 뭐 난시가 많았다거나, 아니면 좀 더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았다거나, 뭐 너무 가까운 근거리 작업을 과도하게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직업적 특성이 있을 때는 재수술 확률이 좀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안경 도수가 비슷한 자매가 수술을 해도 뭐 언니는 재수술을 받는데 동생은 재수술을 안 받는다든지 뭐 아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뭐 수술이 잘못돼서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수술 후에 뭘 무조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개개인의 갖고 있는 차이 때문에 이런 재수술 확률이 생기고요. 또 이런 재수술을 했다고 하면 재수술할 때 우리가 각막을 잘라줘야 되는 양은 처음 수술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위험하지 않게 재수술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나눌 때 라식, 라섹, 그다음에 렌즈 삽입술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라식과 라섹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다음에 렌즈 삽입술을 고려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렌즈 삽입술은 어떤 수술입니까? 이제 렌즈 삽입 수술은 라식, 라섹하고 틀리게
특수한 모양으로 생기는 렌즈를, 그러니까 본인 눈에 맞는 컨택트 렌즈와 같은 그런 렌즈를 눈 속에 넣어주는 수술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재질이나 아니면은 눈 속에 넣어주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렌즈 삽입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ICL이라는 방법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에 보이는 게 그 ICL 모양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컨택트 렌즈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ICL이라는 것은 눈 속에 보면은 애기 동자가 있는데 그 애기 동자 뒤편에다가 넣어주는 후방 인공수정, 후방 삽입술의 한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한 90% 이상의 병원에서는 현재 안내 렌즈 삽입술 중에 이런 ICL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그러면은 과연 뭐 ICL이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앞서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안경 도수가 아주 높다든지 아니면 각막 두께가 아주 얇은 경우에 아니면 각막에 상처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 건조증이 아주 심해서 각막 표면이 이렇게 우둘투둘한다든지 상처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런 각막을 잘라내지 않고 눈 속에 이러한 렌즈를 넣어주는 수술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내 이렇게 삽입술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예. 지금 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ICL이 가장 흔히 예. 시술하는 그 수술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수술 과정을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그러면 ICL도 잠깐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렌즈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생겼고요. 우리가 이제 눈을 이런 다이아몬드 칼을 이용해서 약 3mm 정도 눈 주변에 구멍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 렌즈를 돌돌 말아가지고 이런 아주 작은 관을 통해서 그 렌즈를 눈 속에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눈 안에서 이게 아주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펴지고요. 이렇게 펴졌을 때 네 곳을 앞서 말씀드린 동자, 애기 동자 뒤쪽, 동공이라고 하는 그 뒤편에 위치시켜주게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동공이 원래 상태로 줄어들게 되면 밖에서 보아서는 그 안에 렌즈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게 되고 또 눈 안에는 이런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뭐 렌즈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예. 라식 수술은 한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ICL 수술하는 데는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ICL은 한 2배 정도 더 걸릴 건데요. 그러니까 양쪽 하시면 한눈 하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수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길지 않는 시술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시력 교정술과 노안에 대해서 안과 전문의 박진호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 뭐 ICL도 좋아져서 수술 전에 하는 뭐 레이저 치료도 하지 않고 눈 안에 그 안정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아큐아 ICL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뭐 아쿠아라는 것은 뭐 이제 라틴어로 물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회사 측 설명에서는 물과 같이 안전하다. 그래서 뭐 아쿠아 ICL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이 아쿠아 ICL의 특징은 이제 눈 안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5세대 ICL 이름을 아쿠아 IC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뭐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이 이제 아쿠아 ICL인데요. 아쿠아 ICL은 중앙에 약 36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이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예전 이런 4세대까지의 ICL은 수술하기 전에 주변 홍채 절개술이라고 해서 레이저로 주변에 구멍을 뚫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술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레이저 시술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레이저 시술 후에 한 일주일간 약도 써야 되고 또 이런 레이저 시술이 열을 가해서 뭐 백내장을 조금 더 빨리 일으키게 한다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어서 이런 아쿠아 ICL로 오면서 그런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훨씬은 쉽고 뭐 발전된 형태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행하는 ICL 대부분은 이런 5세대 아쿠아 ICL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력 교정술을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차례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안내 삽입술은 나식이나 나색보다는 조금 낯설거든요. 그래서 이 안내 삽입술을 생각할 때,
혹시 전혀 부작용 없이 시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수술 후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제 라섹하고는 틀리게 이 렌즈 삽입 수술은 물론 건조증이나 재수술 가능성 그런 것들은 라섹보다는 월등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게 눈 안에 이물을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뭐 염증이 발생한다든지 눈 안에 압력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라섹과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는 이제 약물을 좀 더 잘 사용하셔야 되고 또 눈을 심하게 비비거나 아니면 뭐 격투기 선수처럼 눈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렌즈 삽입 수술은 피하셔야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이 이런 렌즈 삽입 수술은 눈에 넣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 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렌즈를 제거하는 것도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거해 버리면 뭐 그런 염증이나 안압 상승 같은 것을 원래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제가 간혹 이제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뭐 미래에는 이런 뭐 구글 글러스 같은 것들이 눈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걸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 자체의 위험성은 라섹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력이 조금 안 좋다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 이제 근시만 주로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나이대가 많이 생존 연령이 늘어나면서 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계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네. 스마트폰 보기에 가까이 보는 게 불편하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40대 넘어가면은 주위에 흔히들 계시는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경우를 노안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노안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떤 질환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안이 나이가 들면은 생기는 뭐 질환이라기보다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노안을 이제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레스바이오피아라고 합니다. 여기에 프레스비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는 의미고 뒤에 있는 오피아가 이제 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이게 노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45세 전후에 뭐 안경을 쓴 분이든 안 쓴 분이든 느낀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게 흰머리가 빨리 나는 분, 늦게 나는 분 있듯이 워낙 개인차가 조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노안을 그냥 의학적인 용어로 정의하자면 우리가 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 뭐 카메라로 생각해 보시면 뭐 살짝 눌렀을 때 이런 오토포커스 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예전보다 점점 떨어져 가는 현상, 즉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노안이 생기게 되면은 네. 본인은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다양한 이제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증상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잠깐 준비해 봤는데, 일단 흔하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작은 글씨가 뿌옇게 보이고 초점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는데 스마트폰 오래 보기가 어렵고, 또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다가 멀리 시계를 보면 그 시계도 또 초점이 안 맞아지게 되고, 또 밤에 운전할 때 이렇게 빛이 조금만 강해도 운전하기 힘들어지고, 또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보이다가 책을 조금만 보고 있으면은 차차 흐려져서 안 보이는 증상 등 아주 다양한 증상을 이제 호소하시게 됩니다. 예, 이제 주위에서 보면은 원래 이제 근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을 벗어야지만 이제 가까운 글씨나 이제 스마트폰도 이렇게 잘 보인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시력 교정술 같은 이런 시술을 받아서 좋아질 수 있나요? 예.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95% 이상은 근시 때문에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시라는 거는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데는 보이는데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경을 보면 가깝게 어떤 사물을 붙였을 때 조금 잘 보이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야 되고 또 이게 그때 보이는 거리가 특정한 거리밖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컴퓨터를 보다 스마트폰을 보다 해도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뭐 아주 어떤 적당한 도수의 안경 도수가 있는 분들은 뭐 벗었다 썼다 함으로써 불편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략 한 20% 이내라고 하고요. 그러지 않고 다른 분들은 안경을 벗다 썼다 해도 이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리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불편을 느껴서 뭐 수술 교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노안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다시 젊어지는 것일 건데 이제 물리적으로 네.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예. 그렇다면 현재 시도해 볼 수 있는 예.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노안 교정 방법은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제 내려온 돋보기를 사용하는 방법, 즉 안경으로 교정하는 방법. 요즘에는 이제 그 돋보기가 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다초점 안경을 쓰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렌즈를 이용해서 뭐 양쪽 눈을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피놀 효과 같은 걸 조소하는 컨택트 렌즈 방법, 또 라섹을 이용해서 눈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는 방법, 그리고 렌즈 삽입술을 이용해서 눈 내에 어떤 특수한 렌즈를 넣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어떤 특수한 인공수정체를 이용해서 노안까지 같이 교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다양한 노안 교정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라섹 하면은 근시에만 이렇게 사용하는 수술로 알고 있는데 네. 교정 방법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 원장님께서 다양한 이렇게 노안 교정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먼저 이제 뭐 비수술적 방법이긴 하지만 노안 교정 컨택트 렌즈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여기 표면에 보시면 약간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주변은 이제 까맣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핀홀 효과라고 하는데 작은 문틈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특정하게 초점이 잘 맞아지는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쪽 눈에만 끼워도 어느 정도 근거리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용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면 이것은 이런 fem토 레이저라는 걸 이용해서 눈 앞쪽에다가 다초점 안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 눈만 시술해도 양쪽 눈이 다 같이 가까운 곳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을 약간 다초점 안경의 모양처럼 깎아주는 수술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장점이 아무래도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에서도 자기 안경 도수를 완전히 교정하고 또 이렇게 다초점으로 깎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술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 보여드리는 것이 최근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레인드랍이라는 각막 내에 약 2mm 정도 되는 특수한 렌즈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시력 회복도 근거리는 굉장히 빨리 되지만은 혹시 이거에 적응하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염증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는 아주 어렵지 않게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 레인드랍과 비슷하지만 피놀 효과를 이용한 카메라 인레이라는 방법도 이렇게 렌즈를 각막 내에 삽입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에서 이런 노안까지 같이 교정하는 것은 요즘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다양한 종류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백내장 수술 방법이 아무래도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드신 경우에는 노안까지 함께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예. 나식 수술을 하면 노안이 빨리 생긴다. 예. 또 나이가 들어서 나식 수술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또 노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노안의 발생은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안경을 안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소에 눈이 좋았던 사람들이 노안 증상을 조금 더 빨리 느끼고 조금 더 심하게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라식 수술들을 젊은 나이에 받으면 눈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노안 증상을 조금 더 빨리 느낀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라식 수술을 받으면 노안이 온다.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노안 예방법을 잠깐 봐봤는데 이건 물론 노안 예방법뿐만 아니라 어떤 근시나 그런 진행을 억제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일단 어두운 곳에서 책이나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차에서 이런 스마트폰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력의 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한 곳만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눈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근육이 쉬어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5분 정도 쉬어준다든지 눈을 감고 있다든지 아니면 밖에 있는 먼 산을 좀 바라보고 있다든지 이런 노안을
교정 효과를 좀 풀어주는 작용이 필요하고요. 또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나침 흡연이나 음주는 피해야 될 것 같고, 또 비타민이나 루테인 등은 안에가 이런 항산화 그 비타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원 섬유를 좀 더 튼튼하게 해줘서 아무래도 노안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요즘 이제 그 노안도 한 40대, 50대 이후에 네. 잘 생기고, 또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잘 생기는 질환이 또 백내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백내장과 노안이 같이 있는 경우에 뭐 이걸 동시에 수술하는 방법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내장은 사실은 60세가 넘으면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백내장이 왔을 때는 백내장을 제거하면서 이제 인공수정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이런 기술들이 발달돼서 이런 인공수정체의 종류가 많이 다양해져서 노안까지를 함께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백내장 수술은 흔히 이렇게 왼편에 이렇게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이런 어떤 특정한 인공수정체를 눈 안에 집어넣어서 시력을 회복하는 방법인데요. 다음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특수한 렌즈를 눈 안에 넣어주면은 노안까지를 함께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왼편에 일반 인공수정체를 넣었을 때는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잘 보이지만 가깝게 있는 이런 통조림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면 멀리도 어느 정도 잘 보이고 눈앞에 이런 통조림에 있는 글씨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노안 교정을 할 때 이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써서 뭐 수술 후에 안경 쓰는 것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예. 라섹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데 예.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력 교정 수술을 안전하게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모든 수술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성공률은 100%이고 뭐 부작용이 0%인 수술이 아마 가장 좋은 수술일 건데요. 그것은 아마 이제 신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이런 시력 교정 수술이 우리가 일반적인 의사들이 하는 모든 수술 중에는 굉장히 안전한 부작용이 적은 수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뭔가 더 발전된 기계를 채택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뭐 의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제 뭐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일단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경험이 많고 유능한 의료진이 좋은 장비를 사용해서 그것도 뭐 발전된 형태의 장비를 사용하고 또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가 안 생기게 하는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서 수술을 받는다면 아마 좋은 시력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 주시죠. 예. 일단 뭐 라식이나 라섹 수술 같은 경우에 부작용의 위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1년이면 10만 명 이상 하는 수술이고 이 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술을 받기 전에 철저한 검사를 받으시고 그거에 따른 안정된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수술을 하신다면 안경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노안을 갖고 있다면 노안도 교정해 볼 수 있는 선택의 길이 현재는 열려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안과 병원을 찾아서 이런 본인의 눈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박진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생각 중이시다면 수술 전후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KBC 건강클리닉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